네,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운드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디자인이란 어떤 소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소리를 만든다는 것 이외에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운드 디자인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라든가 또는 어떤 컨텐츠 등에 필요한 소리를 우리가 제작하는 것을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응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예술 분야라든가 미디어 분야에 굉장히 많이 응용되겠죠. 예를 들어 영화라든가 TV 방송물 또는 인터넷 컨텐츠 등에서 사운드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또 게임 안에서 게임 그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음악 같은 걸 레코딩 할 때, 그리고 또 공연이라든가 또 미디어 아트, 사운드 아트 등에도 어떤 소리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 더 실생활에 밀접한 것은 어떤 실용적인 분야 또는 제품의 사운드 분야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고요. 이런 것은 그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깊이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 사운드 트레이드 마크라는 즉 소리 상표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UI 우리가 보통 그 유저 인터페이스 또는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란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이라든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UI나 UX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운드 UI도 굉장히 큰 분야 또 그 큰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제품 디자인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큰 개념으로 HCI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HCI는 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약자입니다. 즉 인간과 컴퓨터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즉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이 HCI 또는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그 개념을 확장해서요 HMI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M은 이제 머신인데요. 예, 머신.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를 사용을 할 때 기계와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또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또 HMI가 되겠습니다. 이런 HCI나 HMI에서는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을 하고 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손으로 만진다거나 눈으로 본다든가 귀로 듣는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데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운드 디자인도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HC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정의는 인간과 컴퓨터와의 어떤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효과적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어떤 기능적인 효율성, 뭐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감성적인 측면 또는 정서적인 측면 이런 요인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HCI나 HMI는 우리 IT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또 감성을 다루는 감성공학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그 인지하는가 하는 그런 인지과학 이런 그 내용들도 자, 포함이 되는 굉장히 다학제적인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야에서 사운드 디자인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사운드 디자인은 굉장히 많은 곳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에서는 주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할 내용이 어떤 특정 제품의 사운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학과도 관련이 있고 또 실생활에서도 많이 응용되는 분야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이 제품의 사운드 디자인 유형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 로고 또는 소리 상표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자, 사운드 로고 또 사운드 트레이드 마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먼저 사운드 로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운드 로고요. 사운드 로고라는 것은 어떤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현하는 고유의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라든가 뭘 듣기만 하면 아, 이것은 어떤 회사 제품이야 라고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소리들, 아마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면 그런 소리들이 몇 개 떠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리 로고를 내가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그 특허청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나만 쓸 수 있다 라고 등록을 한 것이 바로 소리 상표입니다. 사운드 트레이드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못 쓰죠. 그래서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소리에 부여한 상표권을 소리 상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제품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운드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UI라고 약자로 쓰는데요. 이것은 소리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디오로 뭔가 알림음, 그 다음에 뭐 피드백, 내가 어딘가를 눌렀을 때 뭐 삑 버튼 소리 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피드백음 또는 경보음, 예, 또는 뭐 음성 안내, 예,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운드 유저 인터페이스의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세 번째 이 작동음의 사운드 디자인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계라든가 어떤 제품이 동작을 할 때, 작동할 때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디자인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기가 있는데 청소기에서 나는 그 모터 소리 있잖아요. 윙하는 소리. 그 소리를 뭐 그냥 그 청소기 회사에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적절한 소리가 나도록, 그 모터 소리가 나도록 만든 건데요. 그 이제 좋은 회사일 때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싼 청소기는 뭐 그렇지 않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엔진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 아주 고성능 스포츠카가 있는데 고성능 스포츠카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엔진 소리가 너무 작다. 그러면 굉장히 사용자가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소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소비자가 그 물건을 썼을 때 하나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동음의 사운드 디자인도 요즘에 특히 그 고부가 가치 상품일수록 이런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소리 상표, 사운드, 트레이드 마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리 상표입니다. 소리 상표, 자, 사운드 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소리 상표는 아니죠. 사운드 로고는 그냥 사운드 로고입니다. 이 사운드 로고가 이제 등록을 했을 때 소리 상표가 되는 거고요. 사운드 로고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또 서비스를 표현하도록 제작된 소리를 사운드 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운드 로고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자, 소비자들에게 그 자사 제품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고 또 제품이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각인시키게 되죠. 그런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소리로 만든 로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등록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소리 상표가 되는데요. 이 사운드 로고에 부여한 상표권을 소리 상표라고 합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소리에 부여한 상표권을 소리 상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래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로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운드 로고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표 이거 자체는 그냥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보면서 이 제품들의 광고에 나왔던 소리, 한번 대표적인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콜라 소리, 내가 무슨 병 따는 소리 같은 거 있죠. 자, 인텔 CPU 선전할 때 나는 항상 나는 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햄버거 회사 여기에서도 항상 광고할 때 항상 나오는 그 멜로디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돼서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리 상표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그냥 길 가다가도 어디선가 멀리서도 이런 소리가 들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단 중간 장애물이 없고 뭐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냥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그런 사운드 로고, 예, 길 가다가 들렸을 때 오늘 저거 사야지, 저거 먹어야지,
또는 저기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소리 상표의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소리 상표라기보다 사운드 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리 상표는 그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1947년부터 이 소리 상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의 그런 소리 상표들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의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소리, 그다음에 인텔의 광고송 멜로디, 또 심지어는 이 라이터 열 때 이러는 딸깍하는 소리, 그다음에 콜라의 뚜껑 따는 소리, 그 영화사 있죠? MGM이라는 영화사의 그 사자 울음소리, 또 뭐 오토바이 같은 것도 특정 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같은 것도 독특한 엔진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사운드 로고로서 작용하고 또 보호받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현황을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2년 7월 달에 이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한번 등록하면은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내가 그 소리의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아래 두 개는 이제 신문에 나왔던 광고를 그냥 광고가 아니라 기사를 캡처를 한 건데요. 이렇게 뭐 소리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은 6건인데 2019년에는 44건이 됐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작년 저기 기사인데요. 2019년 기사인데 그 특허청에다가 이 라이언 그 카톡 소리 있죠. 여러분 카카오톡, 카톡하고 카톡화송 뭐 이런 소리를 소리 상표로 네, 등록을 하겠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리에 대한 디자인도 이렇게 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우리나라 소리 상표의 예를 보면은요, 뭐 기업에서는 청정원 로고송, LG전자의 사랑해요 LG 효과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화 걸면 띵띵 띠린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소리, 또 카카오, 또 뭐 보령제약의 이 소리가 아닙니다. 뭐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런 거 있죠. 광고에 나오는 거. 자, 이런 기업의 소리뿐만 아니라 이 개그맨들도 자기 유행어를 소리 상표로 등록한 예가 있습니다. 자, 그 개그맨 김준호의 뭐 케어해 주잖아, 김대희 뭐 밥 먹자, 컬투의 뭐 그때그때 달라요 생뚱맞죠. 이런 거 유행어가 다른 사람이 못 쓰게 소리 상표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UI입니다. 자, 사운드 UI는 사운드 유저 인터페이스 약자고요. 그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와의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소리를 활용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운드 UI 또는 다른 말로 어떤 데는 이제 오디오 UI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것의 정의는 어떤 제품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또는 컨텐츠 이런 데서 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터치를 한다든가 클릭을 한다든가 자, 그런 곳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즉 유저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소리를 우리가 사운드 UI 또는 오디오 UI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 그 UI 사운드 관련된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군데 이렇게 제시를 해놨으니 여러분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영어 사이트입니다. 네. 자, 이런 그 사운드 UI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 기반의 사운드 UI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또는 가전기기에서 음성 안내하는 것이 음성을 사용한 UI가 되겠습니다. 가전기기 같은 것도 요즘에는 뭐 그 전기밥솥 같은 경우 다 됐으면 뭐 됐다고 사람 말소리로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그 상세한 뭔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또 너무 또 안 그래도 되는 것까지 길게 정보를 전달을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음성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비음성 기반의 사운드 UI. 그러니까 음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즉 어떤 멜로디라든가
짧은 신호음 등을 사용해서 UI를 만든 게 비음성 UI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음성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어떤 소리를 쓰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계 사상이라고 표현했는데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디토리 아이콘이라는 그런 방식의 사운드 UI 그 접근 방식이 있고요. 또 이어콘이라는 사운드 UI 이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서 이제 다시 알아볼 거고요. 어쨌든 이런 비음성 기반의 사운드 UI는 예를 들어 버튼음이라든가 뭐 앱을 터치했을 때 나는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경보음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운드 UI가 되겠습니다. 네, 이 비음성 기반 사운드 UI 설계 사상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그 오디토리 아이콘이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오디토리 아이콘은 이 소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리고 이 표현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소리를 쓰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내가 휴지통이 있어요. 파일 같은 거 지운 거. 그런 휴지통을 비울 때 실제 휴지통 비우는 소리를 녹음해 갖고 또는 그것과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자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우리가 그 실제 그 상황에서 항상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이어콘이라는 방식인데요. 굳이 그렇게 저 오디토리 아이콘처럼 실제 음과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가상의 세계인데 그래서 그 특정한 이벤트나 이제 기타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간결하고 또는 다른 것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한 사운드를 쓰자라는 게 이제 이어콘의 어떤 그 설계 사상입니다.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나는 사운드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 동작할 때 나는 소리들은 그 실제 음들은 아니죠. 따로 이제 만든 소리인데 우리가 자주 듣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아, 이 소리는 어떤 상황이구나. 만약에 여러분 그 윈도우에서 뭐 어디를 잘못 눌렀거나 에러가 났을 때 하는 뭐 띵 소리 납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들리면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 걸 이제 바로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그 방식은 사실은 이제 GUI 디자인에서도 비슷한 그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GUI에서의 그 두 가지 디자인 그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스큐모피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큐모피즘은 그 컨텐츠의 객체가 그에 해당하는 실제 사물과 비슷하도록 UI를 디자인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만들자 하는 건데 자, 아래 그림에 보면요. 계산기예요. 컴퓨터 안에서 쓰는 계산기 앱인데 지금 왼쪽에 이 그림은 실제 계산기 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앱인지 아니면 진짜 계산기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이제 스큐모피즘이고요. 앞에서 사운드 디자인 할 때도 이제 오디토리 아이콘과 유사한 생각이죠. 다음 두 번째는 그 플랫 디자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랫 디자인. 자, 이렇게 그 스큐모피즘으로 실제 사물처럼 하다 보니 너무 이제 그래픽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컴퓨터라는 건 또 다른 세상인데 적응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입체적이고 장식적인 그런 요소를 배제를 하고 자, 평면적으로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은 깔끔하고 단순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만드는 측면에서는 용량이 작아지고 또 화면 구성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플랫 디자인으로 만든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가지 실제와 비슷하게 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그 논란은 그 시각적인 GUI와 또 우리 청각적인 GUI에서도 항상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제품의 작동음 사운드 디자인입니다. 자, 작동음의 음질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게 동작을 할 때 당연히 이런 뭐 소리가 막 나게 됩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나게 되는데요. 이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이 작동음의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작동음 분야에서는 이걸 우리가 이제 음질이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이 기계의 소리를 어떻게 느끼냐 하는 것을 작동 제품의 음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음질이라는 것, 사운드 퀄리티라는 것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 제품이 동작할 때, 제품의 동작음이 그 사용자의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이게 만족스러운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기계가 덩치도 크고 엄청 힘센 일을 할 것처럼 생긴 기계가 있는데 동작을 시켜보니까 소리가 너무 그냥 삘삘삘 하는 소리가 나요. 작동은 잘 되는데.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굉장히 보기에는 힘세 보이는데 동작시킬 때 뭔가 좀 너무 그러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제품에서 나는 소리가 이 제품의 적절한 소리인가 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죠. 네, 아주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주 별로 이렇게 작동도 잘 안 되고 어, 시원찮은데 성능은 시원찮은데 소리는 엄청나게 웅장하고 우람하게 나요. 그러면 네, 좀 야, 이거는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나겠죠?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실제 사용성과 이미지와 그리고 동작음은 일치를 하는 게 고부가 가치 상품 만드는 데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죠. 자, 가정용 청소기가 있을 때 청소기 모터 소리가 얼마나 크면 좋을까? 음량과 음색은 어떤 게 좋을까? 자, 요즘에 그 가정용 청소기 굉장히 비쌉니다. 뭐 100만 원씩 하는 청소기도 있는데요. 그런 청소기가 빨아들이는 거 굉장히 잘 빨아들이는데 거기에 소리도 굉장히 크다. 근데 너무 크다. 그럼 시끄럽겠죠? 근데 반대로 소리가 너무 작아요. 음, 아주 빨아들이는 건 아주 잘 빨아들이는데 소리는 아주 작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빨아들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힘차게 빨아들이는 느낌이 나는 그런 소리 정도의 음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색도 중요합니다. 고음, 중음, 저음 이런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어 소리 음량과 음색은 어떤 게 좋을까? 그 굉장히 비싼 헤어드라이어 중에 그 다이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헤어드라이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한 3, 40만 원 할 겁니다. 보통 헤어드라이기는 뭐 2, 3만 원, 4, 5만 원 이 정도 하는데요. 굉장히 비싸죠. 이 헤어드라이기는 물론 그 머리 그 말리는 성능도 좋으나 그 헤어드라이기를 작동할 때 그 소리를 튜닝하기 위해서 몇천 번의 그 실험을 해서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용성에 가장 적합하게 너무 작지도 않고 소리가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음색도 너무 날카롭거나 너무 부드럽지 않게 잘 튜닝한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자, 스포츠카를 샀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조용하다. 네, 이것도 아마 싫어할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전기 자동차 굉장히 조용하죠. 조용한 전기 자동차는 과연 좋기만 할 것인가?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에서는요, 그 운전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차 안에서 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차 안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소리를 내줍니다. 여기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운전 이렇게 할 때, 잘 안 그려지는데, 예, 운전을 할 때 뭔가 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엔진은 조용한데 이 뒤에서 스피커로 소리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이 차가 오는 것을 몰라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스피커를 달아서 차가 오는 소리를 어느 정도 내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작동할 때 그 소리라는 것이 그 단순히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 고부가가치 제품일수록 뭔가 그 소리 자체도 조절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도 우리 사운드 디자인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런 음질, 뭐 이런 소리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뭐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겠죠. 이제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측정 장비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제 평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소리의 어떤 물리적인 측정값, 주파수라든가 뭐 음량이라든가 이런 거, 그거와 인간 심리와의 상관관계를 이제 연구한 그런 자료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수치화된 값으로 음질을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 독일 사람의 츠비커라는 사람이 연구한 그 츠비커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츠비커 매트릭스는 보통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수치화합니다. 먼저 라우드니스가 있는데요. 라우드니스는 주관적인 소리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소리 크기는 단순히 음량이 크다고 해서 데시벨이 크다고 해서 그걸 크게 듣지는 않거든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데시벨 크기하고 사람이 느끼는 소리 크기는 좀 다른데 이 라우드니스는 사람이 느끼는 소리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샤프니스는 소리의 날카로움, 그 다음에 라프니스는 소리의 거칠기, 그 다음에 플렁추에이션 스트렝스라는 것은 그 소리가 얼마나 변동하느냐, 웅웅웅 이렇게 변동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이런 이제 네 가지의 어떤 그 음질 평가하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찌비커 매트릭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음질 평가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